안녕하십니까? 콜드팩트입니다. 오늘 다룰 분석 대상은 최근 주가 8,000원대에서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는 메디포스트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더벨 기사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메디포스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두고 감론을 박이 치열합니다. 영업이익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바이오 기업의 말로는 보통 비참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부활한 사례도 존재하죠. 과연 메디포스트는 어느 쪽일까요? 시청자분이 진입하신 8,000원대 매물대 분석부터 1년 내 반등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공시 자료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건조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 부재가 초래한 바이오 상장 폐지 참사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성 흑자가 불러온 착시 현상, 코오롱 티슈진 사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2017년 상장 당시 전년도 114억 원의 매출과 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미츠비시 타나베 제약과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금 절반이 유입된 일회성 실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던 티슈진은 계약 파기 직후 거액의 영업 손실을 냈고 결국 인보사 사태와 맞물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영속성 없는 흑자는 독약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파맵신 사례입니다. 파맵신의 사례는 본업을 잃은 바이오 기업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약 개발 본업이 막히자 생존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인 연매출 30억 원을 억지로 맞추려 타이어 판매업에 진출했습니다. 매출은 단숨에 40억 원으로 뛰었지만 매출 원가와 판관비 급증으로 영업 손실은 오히려 44억 원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본업인 신약 개발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숫자만 부풀리려다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한 전형적인 좀비 기업의 말로입니다. PCL, 올리패스 등 만성 적자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 역시 심각합니다. 금융감독원 다트 공시에 따르면 최근 관리 종목에 편입된 바이오 기업 28곳 중 무려 24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대비 200에서 400%에 달하는 과도한 R&D 비용은 필연적으로 자본 잠식을 불러옵니다. 메디포스트 역시 과거 본업인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구축하지 못하고 제대열 은행이나 화장품 부문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이 근본적인 적자 리스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만성 적자를 극복하고 텐베거로 부활한 사례.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역시 2023년까지 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전형적인 기술 특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 주사 제형 변형 플랫폼인 하이브로자임을 통해 파트너사로부터 2,78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25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9년 만에 연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확고한 플랫폼 기술이 현금 창출원이 된 완벽한 턴어라운드입니다. 유한양행의 라이선스 아웃 전략 또한 적자 방어의 정석입니다.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을 요구합니다. 유한양행은 3,7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R&D 비용 증가로 단기적 이익 훼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신약 렉나자를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확실한 마일스톤 캐시카우를 확보함으로써 적자의 늪에 빠질 뻔한 파이프라인을 견고한 이익 창출 방어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성공 기업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단일 파이프라인의 실패 리스크를 글로벌 판권 계약과 기술 수출이라는 확실한 안전장치로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임상 성공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입금되는 현금 흐름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단순한 제대열 보관 업체를 넘어 폭발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카티스템의 해외 사업화 성공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메디포스트의 현재 주가 바닥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의 결정적 변화입니다. 메디포스트는 2026년 1분기 일본 판권 계약 효과로 1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깜짝 흑자 전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지난 5월 발표된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 성공입니다. 130명을 대상으로 52주간 추적 관찰한 결과 유효성 평가 지표를 완벽히 충족하며 임상적 우월성을 증명했습니다. 하반기 일본 내 품목 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앞서 본 기업들처럼 거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실질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상 성공에도 불구하고 차트와 투자 심리는 처참합니다. 주달의 2026년 6월 23일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주가 8,000원대는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RSI 지표 역시 25.34로 극단적 과매도 구간입니다. 투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면 심리적 최저점인 5,450원까지 추가 하락할 최악의 기술적 시나리오도 열려 있습니다. 즉, 8,000원대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나 시장이 확신하는 절대 바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8,000원대에 진입한 투자자의 1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PBR 1.46배 수준으로 주가 하방 경직성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에 하반기 일본 후생성 품목 허가 신청과 내년도 본격적인 로열티 유입이 장부상 팩트로 가시화된다면 주가는 알테오젠처럼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무리한 추가 매수는 주가가 5,500원 부근에서 확고한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아닌 일본 시장 진출이라는 실적이 찍히는 순간이 진정한 상승 랠리의 시작점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주가 8,000원대의 메디포스트는 과거 무너졌던 좀비 바이오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과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 성공이라는 명확한 펀더멘털 개선의 패를 쥐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경우 EPS- 회귀와 함께 5,000원대까지의 추가 하락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합니다. 8,000원대 진입자는 1년 내 일본 허가 모멘텀이 숫자로 증명되는지를 철저히 주시하되 확실한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 섣부른 물타기를 멈추고 냉정하게 관망하십시오. 이상 콜드팩트였습니다.